이번에 하나오션이 한국형 구축함 수주전에서 HD 현대중공업을 제치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결론이 난 건 아니고 앞으로 이의 제기가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냥 주가 반응을 보면 어제 약간 상승하고 오늘도 상승 출발했는데 좀 뱉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탈락한 HD 현대중공업은 좀 편안한 상황입니다. 딱히 낙폭을 보이고 있진 않아요. 근데 하나오션을 보면 오늘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오르는 거 비해서 이런 이슈들이 크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보이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뒤에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K-미니 이지스함이라 불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번에는 선체 디자인, 전투 체계, 다기능 레이더 이런 핵심 센서랑 무장까지 모두 다 국내 기술로 개발하고 통합하는 첫 번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도나 선도한 건조 예산을 잡은 거면 8,820억 원인데 총 사업비는 약 7조 8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한 척당 1조 3천억 원 정도로 계산이 되는데 이걸 6개 만들어가지고 7조 8천억 원 정도를 총 사업비 예산 잡은 거고요. 이번 수주 결과를 보면 하나오션이 점수차가 0.58점밖에 안 납니다. 이유는 2014년도에 KDDX 개념 설계 등 군사기밀 유출했다는 유죄 확정으로 작년에도 한번 이 가처분 기각이 난 적이 있고요.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 소송 결과가 좀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업계 내에 있는 분들과 좀 대화를 해봤을 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사실 요 감점 내용만 아니라고 하면 HD 현대중공업이 이번 사업에서 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하나오션보다는 HD 현대중공업이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라는 평가가 좀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좀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저는 좀 중립입니다만 만약에 요 군사 기밀 유출했다는 유죄 확정으로 인한 감점이 적용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순수하게 기술력만 놓고 봤을 때는 어쩌면 HD 현대중공업이 더 유리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다만 어찌되었든 이런 기회를 삼아서 운 좋게 하나오션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되고 그리고 앞으로 수주를 맡게 된다면 이런 특수선 시장에서의 어떤 변곡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관련된 매출들과 수주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이번에 0.5점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이 완전 최종 확정이 아니라 우선 협상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협상 과정에서 좀 안 풀리거나 혹은 HD 현대중공업이 이의 제기를 신청을 해서 혹은 행정소송을 벌여서 이거를 뒤집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번 요 KDDX 함 같은 경우에는 기본 설계를 HD 현대중공업이 했어요. 그래서 무난하게 최종까지 HD 현대중공업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하나오션이 되게 된다면 이 도면을 또 인수를 해야 됩니다. 인수를 하고 그 다음에 상세 설계까지 매끄럽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려놓은 스케치에다가 색칠을 대신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요게 하나오션만 수주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오션이 수주를 받았지만 이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하나 시스템이 절반 정도 차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추진 장비, 무장 장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게 하나 시스템의 이런 센서나 레이더 같은 것들입니다. 기본적인 이런 뼈다구나 안에 들어가는 기자재들, 몸통, 몸체들 이런 것들은 하나오션이 다 만드는 것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가스터빈 엔진이나 부품들 그리고 어떤 미사일 요격체 같은 것들 이런 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넣는 거고요. 근데 요건 비중이 크지 않은데 하나 시스템이 가지게 될 전투관리 체계들 그리고 이런 레이더 같은 것들이 가장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름 실어 나르고 물건 나르는 배가 아니라 전투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방부 입장에서는 순수 우리 기술만으로 만들어낸 대형 전투함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필요한 게 첨단 무기를 탑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방어 요격 체계까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의 수주 비율이 가장 높고요. 전체 총 사업비 7조 8천억 원이고 척당 1조 3천억 원을 가정을 해봤을 때 이런 몸체들 플랫폼 선체 기관이 50%고 나머지가 전투 체계나 레이더 무장 등입니다. 그래서 절반은 하나오션이 가져가고 나머지 절반 중에서 상당 부분을 하나 시스템이 가져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좀 일부 가져가는 형태입니다. 이미 하나 시스템의 이런 전투 체계나 레이더는 2020년도에 국방과학연구소랑 계약 체결을 해서 이미 시제 개발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단계에 있는 무기 체계를 들고 있는지는 서로가 다 알고 있어요. 여기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될 수 있냐가 문제인 것인데 이제 양산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요 1조 3천억 원 정도 규모의 배를 하나 만든다라고 했을 때 하나오션이 7천억 가져가고 하나시스템이 4,500억 정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2천억 정도를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하나 시스템이 체결해놨던 5,400억 규모는 한 척에 해당되는 거겠죠. 한 척에 필요한 시제품을 납품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 계약 규모가 훨씬 더 크잖아요. 6척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인식되어 있는 5,400억 수주 곱하기 6배 정도가 추가적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하우스 프로핏 캡처이라고 해서 영내이익 극대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라면은 뭐 하나 시스템이 만들고 HD 현대중공업 밭에 뭐 납품을 해야 된다, 이런 구조일 텐데 지금은 아예 그냥 하나 그룹사 내부적으로 이걸 수직 계열할 수 있는 그림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보시면 오션이 7에서 9% 정도 이익률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 오션이 조선업 특성상 어떤 수주 사이클에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오랫동안 배를 만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미 돕니다. 어떤 계약 체결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가 가장 핫할 때고, 오히려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부터 실제로 배를 만드는 기간 동안에는 주가 반응이 별로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파급력에 대해서 시장에서 이미 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간이 길어진다라는 건 그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뭐 원자재 리스크나 환율 리스크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하나 오션 같은 경우에는 7에서 9%, 하나 시스템 9에서 11% 추정을 해보면 합산 이익은 850억에서 1,100억 원 정도 될 것이다. 근데 만약에 이걸 6척으로 확대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한 5,100억에서 6,60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여할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거는 원가 상승 리스크입니다. 이 내용이 나오고 나서 뭐 당연하게도 좋은 내용이죠. 좋은 내용이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의 미니 버전이긴 하지만 미니 이지스함을 만들 수 있다는 능력 자체도 되게 대단한 건데, 문제는 지금 요즘 인플레이션이 심합니다. 그리고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최근에 뭐 이란 전쟁이 끝난다 만다 하는 다시 또 막 미국이 타격한다 그러고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죠.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이 협상은 금방 끝날 수가 없다,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편인데요. 그럼 앞으로 유가도 문제일 거고, 그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원자재나 부품의 가격들도 다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올라간 그 비용만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계약은 민간 기업과 민간 기업 간의 계약이 아니라 민간과 국가의 계약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떤 예산안 제시안들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거 만드는데 한 8천억이면 되지 않겠어요? 라고 만약에 제시를 했는데, 이걸 만드는 기간 동안에 갑작스럽게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만들어져가지고 뭐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그리고 부품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그걸 온전히 정부한테 요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근데 요즘 엔진 쪽이나 아니면 조선 쪽 보고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글로벌한 방산 수요가 폭발하고 있고 조선업도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비 단가 자체가 워낙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환율도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에서 받고 있는 거예요. 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단순 계산으로 한 1,400억 정도 내면 되는 거를 이제는 1,600억대를 내야 된다는 거죠. 환율이 그만큼 올랐으니까. 그것도 부담인 거고 원자재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부에서 오케이 그만큼 우리가 올려줄게, 정부에서 일반적으로 이런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가지고 이 예산 편성을 더 늘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한 1,000억 원 정도를 주기로 했는데 내년 되면 이제 1,050억 원 정도, 이렇게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해주는 게 일반적이죠. 일반적인 계약 구조인데 지금의 물가 상승률을 요걸 넘어가기 때문에, 이론적인 물가 상승률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환율도 문제가 좀 많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정부에서는 예산안을 편성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다, 한 물가 상승률은 10%인데 5%밖에 인상을 안 해준다, 그러면 이 사업을 떠안게 된 하나 그룹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계약을 따낸 거 너무 좋고 HD 현대중공업이 뭐 감점 받아가지고 얘네를 밀어내고 하나 그룹사 가져간 거 너무 좋은데, 이러한 불확실성도 존재한다라는 것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물가 문제들, 원자재 리스크들은 그렇다 치고요. 뭐 어떻게 협상 제시안들이 잘 통과되는데 만약에 이게 잘 협상이 안 된다. 정부의 예산안과 이런 방산업계 혹은 한화그룹사의 요구안이 맞지가 않는다. 그러면 요거는 좀 빠그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갑자기 HD 현대중공업이나 아니면 다른 기업이 치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한화가 뭐 잘 협상을 해서 정부로부터 계약을 좋게 따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끝나고 나서부터는 좀 기술적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도 우리나라가 직접 모든 기술을 내재화 해가지고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약간 R&D 성격을 가지고 있죠. 도전하는 느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비용이 또 발생할 수도 있고 만들다 보면 정부나 아니면 국방부에서 태클을 걸 수도 있는 거겠죠. 요건 좀 잘못된 것 같다. 요건 좀 다르게 바꿔야 될 것 같다. 이런 요구가 나올 수 있겠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들도 문제일 거고 그거에 따라서 일정이 딜레이 될 수도 있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정이 딜레이 되면 딜레이 될수록 그 딜레이 되는 구간 동안에 유지비나 인건비 그리고 뭐 임대료 이런 거 다 나가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또 불확실성이다. 그리고 후속함 계약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하나 시스템 입장에서 원래 5,400억 정도를 가져왔는데 총 6척을 만든데 그러면 이제 전체 매출이 6배 커지는 거잖아요. 이익도 그렇고. 자, 이거는 모든 변수들이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확정되어 있는 어떤 수익을 확보한다는 가정에 그렇게 통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물가 연동 리스크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첫 번째 거 만들었을 땐 괜찮았어. 이거 돈 좀 되네라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막 물가가 너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머지 배를 울며 겨자 먹기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쩌면 만약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이 수주 쟁탈전에서 이기게 된 하나오션은 좀 곤란하게 되는 거고 HD 현대중공업은 안 하길 잘했다라고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 공시를 통해서 느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지금 하나오션 주주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HD 현대중공업도 주주가 아닙니다. 원래 HD 현대중공업 주주였고 지금 저는 하나엔진이나 하나 시스템을 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부품단으로 내려와서 이 전체 수주 사이클이 길어지는 거에 대한 리스크가 없는 좀 그 수주 사이클 짧은 기업들 위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당장은 한화 쪽이 너무 좋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을 들릴 수 있으나 이 계약 규모나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들 이런 걸 고려하면 오히려 상황은 하나오션보다 HD 현대중공업이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협상이 잘 진행된다면 여전히 한화가 좋다라고 평가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튼 제가 오늘 다룬 내용은 뭐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도 좀 다뤄봤습니다. 추후에 좀 변수가 있다면 또 한번 이 한화그룹사나 HD 현대중공업 관련된 내용 다뤄보겠습니다.